베트남의 경제 성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2년 연속 7% 경제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네, 경제 성장을 보이고 있는 베트남, 그리고 그 안에 기독교 상황은 어떤지 베트남 기사무엘 선교사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선교사님, 베트남이 이렇게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일 수 있었던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 지금 이제 지표상으로 확인을 해보면요. 일단 GDP 성장이 6.8% 성장을 했어요. 대외 수출은 많이 늘렸고 인플레이션은 적극적으로 통제하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일정 수준의 퍼센티지를 유지하는 것이 이 연속해서 7% 성장의 비결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베트남이 1억에 가까운 인구가 있다 보니까 더군다나 평균 연령이 30대 초중반이다 보니까 급속한 경제 성장에 따른 그런 소득 증대와 생활 수준 향상으로 다양한 종류의 그 소비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 바로 이것이 경제 성장의 비결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이런 발전 속에 기독교는 또 어떤 모습이었을지도 궁금한데요. 2000년 클린턴 대통령이 이제 베트남에 방문을 하고 처음으로 방문하면서 그 가장 먼저 했던 것이 개신교 합법화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 이어서 2001년 총회가 열리고 이름의 신학교가 다시 개교하며 그다음에 계속해서 기타 근소 교단들이 합법화 과정을 거치면서 전체적으로는 개신교가 이제 외형적으로는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그런 모양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미국의 나약에 있는 CNMA 신학교와 연계해서 인텐시브 과정의 MDB 과정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상설 MDB 과정을 허락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FDI가 증가하며 외국인 수가 많아지면서 베트남 교회와 연계하고 또한 많은 외국인 교회들을 허락해 주던 것을 이제는 외국인 교회 단독으로 허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관련 법률이 개정이 되고 있는 사실이고 이거 시민에서뿐만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한국인 단독 교회로 승인을 받는 그러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베트남 사역 전망은요. 사실 가장 제일 중요한 것은 현지 교회의 변화와 그 성장 속에 이 선교사의 역할은 무엇인지 먼저 이거 성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현지 교회 지도자들은 과연 한인 선교사들을 그들의 파트너십으로 인정을 하는지 아니면 그 파트너십을 형성해서 현지 교회에 동력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여기는지 아니면 촉매제 역할을 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사실 우리에게 많은 물음을 줍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의 기독교에 대한 통제와 견제는 계속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 베트남 선교 사역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이제 베트남 사역 전망은요. 사실 가장 제일 중요한 것은 현지 교회의 변화와 그 성장 속에 이 선교사의 역할은 무엇인지 먼저 이거 성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현지 교회 지도자들은 과연 한인 선교사들을 그들의 파트너십으로 인정을 하는지 아니면 그 파트너십을 형성해서 현지 교회에 동력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여기는지 아니면 촉매제 역할을 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사실 우리에게 많은 물음을 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선교 방법론의 전환을 좀 가져와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인식의 전환을 인정해야 한다. 세 번째로 공간적 인식의 전환을 가져와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시 중심부를 향하든지 아니면 철저하게 지방으로 흩어져서 선교를 해야 되는 그런 사역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번째로는 선교 보안에 숨지 않았으면 좋겠다. 워낙 이제 이 공산권의 국가다 보니까 근거 없는 카더라 통신이 난무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선교 보안에 대한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기본적인 종교법을 준수하고 있다면 공식적으로 교회에 대한 허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사회 질서와 현지 주민에 대한 안전에 위협을 주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서 선교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아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들고 다섯 번째로는 이제 경계를 좀 넘어서는 그래서 이제 혼자 개인의 사역이 아닌 팀 사역, 협업 시스템을 좀 가동해서 세대 간, 계층 간의 경계를 허문 그런 연합 사역이 좀 우선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마지막으로는 현지인들로 하여금 확실한 그들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어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베트남 사역에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인데요. 경제가 아무리 좋아지고 외부적인 환경이 나아진다고 해서 믿음이 저절로 성장하는 게 아닌 만큼 복음으로 인해서 삶이 변한 수많은 증거가 베트남 교회 가운데 더 많이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네, 베트남의 기사무엘 선교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베트남 교회